네, 먼저 회귀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다룰 내용은 선형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의 개념, 그리고 뭐랄까요, 그 선형 회귀 분석을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화를 하기 전에 어떤 하나의 인스턴스로서 1차 함수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회귀 분석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회귀 분석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공학에서나 뭐 이런 데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으로 데이터가 얻어지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대충 직선의 모양이 가더라 이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어떤 물리 현상을 나타내는 어떤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x는 0.1일 때, y는 9.9, x는 0.2 때, y는 9.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있다고 치고요.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다 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물리 현상을 나타내는 어떤 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식은 무엇이냐, 이런 분포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y는 ax 더하기 b, 이런 직선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a와 b 개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 개수를 정하는데 아무 때나 정하는, 대충 눈으로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점과의 오차가 적은 이런 a와 b 개수를 구해보자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실험에서 얻으신 데이터를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 물리 현상을 보면 대부분 식을 유도할 때요. 뭐 a는 뭐 c 해가지고 뭐 fx 뭐 이런 식으로, y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해집니다. 이제 어떤 상수는 잘 모르겠고, 어떤 식은 뭐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를 정할 때 이런 회귀 분석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은 그 실제 데이터와 회귀 함수의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겠죠.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식을 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값에 대한 실험치를 구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실험하지 않은 데이터, 그래서 이쪽 데이터, 이 경우에는 얼마로 예측이 되느냐, 혹은 이 경우에는 얼마의 값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느냐,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부터 구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중에서도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알려진 함수, 그러니까 대충 이 모양을 보고요, 어떤 것이 것이다라는 함수의 대충 모양은 직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 함수까지 구해주는 방법은 없고요. 직관적으로 정한 다음에 이 개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회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알려진 함수 fix,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도 x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상수 뭐 1이라고 그럴까요? 1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1 곱하기 b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함수의 어떤 상수 곱의 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1차 식에서 선형이 아니라 함수의 덧셈으로 표현된다 해서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함수 fyx의 합으로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런 회귀 분석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최소 오차 제곱법이라는 것입니다. 최소 오차 제곱법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포멀하게 써보면 선형 회귀 분석은 rx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rx는 뭐냐면 어떤 상수 c와 fx 어떤 함수 이것의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 어떤 상수 c i를 구하는 것이 회귀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것은 이제 y는 ax 더하기 b,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y는 a 더하기 bx라고 했네요. 뒤에는. 그래서 y는 a 더하기 bx라고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1이라는 함수와 fx는 x라는 함수, 이 두 개의 함수가 있고 개수 ab가 있는 이 ab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최소오차 제곱법, 즉 리스트 스퀘어 피팅, 약자로 쓴 겁니다. 리스트 스퀘어 피팅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적은 여기 있고요. 함수는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 되냐, 물론 이렇게 따지면, 이 법선으로 따지면 더 정확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법선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법선으로 따지지 말고 뭐냐면 이렇게 함수 fx가 있고 실제값이 있으면 법선으로 따지지 말고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선형 함수의 즉 회귀 함수의 이걸 xi라고 그럴까요? xi라고 그러면 이 회귀 함수의 fxi와 그죠? 실제 이것의 yi, 이 yi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이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이제 절대값을 채우면 되겠지만 수식 간단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소시키고 다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이 오차를 제곱해가지고 이것을 최소로 하는 그런 개수를 구하는 것이 리스트 스퀘어 피팅이 되겠습니다. 스퀘어라는 게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점 xi, yi와 계산된 좌표 xi, a 더하기 bxi, 그죠? 이것의 거리의 최고, 이것을 si라고 두죠. 이것이 si라고 하면 뭐냐면 이 y축과 평행한 상태를 그랬으니까 이 fxi, 이게 뭐냐면 a-bxi죠. 그러니까 yi에서 a-bxi, -a-bxi를 빼가지고 이것이 이제 요 오차가 되겠죠. 이 오차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이거 제곱을 하는 이유는 아까 뭐랬죠?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죠. 이 si의 합을 s라고 그러면 이 s는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시그마를 썼어요. 그래서 이 s가 최소가 되는 ab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이제 미분이 나오는데 약간은 다른 미분입니다. 편미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편미분을 하는데 여기서 AB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AB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은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있지만 하나는 상수라고 보고 한쪽에 대해서 하나만 변수로 놓고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미분과 다르지 않은데, 편미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미분을 하면요, 이 제곱이 2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즉 a가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서 뭐가 되죠? 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 설명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서 이제, 이것이 최소화 되는 문제라 그랬는데, 이 최소화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제곱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A가 미지수라도 이렇게 그려지고, B가 미지수라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결국 최소화 된다는 것은 뭐냐면, A의 기준을 본다면 A로 편미분을 했을 때,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최소화 되는 값은, 이 편미분을 했을 때 값이 0이 되는 것이죠.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입니다. B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되고,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것이고,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XI가 나오죠, 밖으로. XI가 나오고, Y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I, 이렇게 해서, 0을 되는, 이런 AB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이 두 개고요. 그렇죠? 예, 식이 두 개고, 미지수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위의 식을, 각각 양변으로 마이너스 1을 나누고요. 마이너스 1을 나누고, 마이너스 1 나눠봐야 이쪽 0이니까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1을 나누고, A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B가 미지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식은, 시그마 YI 빼기 NA, A가 N개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 XIB,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0일 때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정리하면 시그마 XIYI 그 다음에 시그마 XIA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시그마 XI 제곱 B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꼴로 0이 되죠. 그래서 AB가 변수입니다. AB가 변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보면 이것이 이제 뭡니까? 2월 1차 연립 방정식이죠. AB가 변수라고 보면요. XY가 변수가 아니라 AB가 변수입니다. 지금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것을 행렬로 나타내보죠. 그래서 이것을 행렬로 나타내보면 이걸 이쪽으로 이항했다 보고요. 이쪽 개수는 N이 되죠. 그렇죠? 이쪽 개수는 시그마 X가 되고요. 이쪽 개수는 시그마 X, 이쪽 개수는 시그마 XI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AB라고 줄 수 있고, 이쪽이 Y죠. 시그마 Y와 시그마 X, Y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풀면 되겠죠. 이것을 푸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전에 행렬에서, 배웠던 가우스 소급법, 가우스 전환 소급법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말고 2차니까, 크라이머즈 룰을 써보죠. 크라이머즈 룰 기억나십니까? 연립 방정식 AX는 B에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X는 이렇게 되죠. 디터미넌트 A분의 M1, MI는 이제 A의 J를 B로 바꾸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머의 룰을 적용해서 구하면요, 이 D를 공통되는 분모가 있는데 이 D를 이것에 즉 A의 디터미넌트를 넣은 거죠. 이거의 디터미넌트 AD-BC죠. 2차 행렬은 AD-BC입니다. 그래서 N 곱하기 XI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XI, 시그마 XI 이렇게 쓰십니다. 이것을 밑에 분모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뭐냐면 이것을 요걸 바꿔치기 한 것이죠. 바꿔치기 해서 행렬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XI 제곱 YI 그리고 시그마 XI XI, YI 이렇게 되고요. 이거 나누기 D가 되겠죠. A는. B는 뭐냐면 이제 요 두 번째 행을 이걸 바꾼 것이죠. 그래서 N 곱하기 시그마 XYI 마이너스 시그마 YI 곱하기 시그마 XI 이렇게 되죠. 이것을 D로 나누면 AB가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I, 시그마 YI, 제 XI, YI는 테이블로 다 주어집니다. 표로 실험한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이거 딱 구할 수 있는 상수죠. 네, 그래서 AB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차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선형은 선의 해기분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 다음 절에서 보도록 하죠.